거차 속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정경호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다. 차갑고 까칠한 듯 보이지만 실제론 속정 깊고 따뜻한 츤데레 매력. 시청자들도 그런 정경호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장면의 주인공은 준환이다. 여자친구 익순과 잠든 준환이 제학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최고의 시청률을 달성했다. 이날 당직 중인 제학은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지자 준환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제학은 백당직도 천명태 교수님인데 절대 자기한테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 웬만한 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셨는데 불안해서 그렇다고 말했고 준환은 망설임 없이 준비를 해 병원으로 향했다. 특히 집을 나서기 전 여자친구 익순에게 입맞춤을 하며 달달한 남자친구의 모습도 보여줬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준환은 레지던트에겐 악마로, 환자들에겐 더 악마로 통하는 까칠하고 차가운 흉부의사 의사다. 그러나 이는 겉모습일 뿐 실제로는 누구보다 후배들을 생각하고 환자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선배이자 의사다. 표정, 말투와 다르게 따뜻한 준환의 모습이 매 에피소드를 통해지며 시청자들의 사랑도 이어지고 있다. 누워서 보기만 하면 된다. 때맞춰 흘러나오는 추억의 가요는 덤이다. 단점이 셀 수 없이 많은 드라마다. 제작진은 자기 복제를 한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이 모든 단점을 편안함 하나로 다 덮어버린다. 갈등 모른 채 하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인물 간 갈등 속에서 서사를 만들어내는 극의 오랜 문법을 대놓고 뒤집으며 시작한다. 첫 회 앞당의 클리셰에 갇혀있던 병원 이사장 등을 구출해 우리 곁에 착한 사람으로 그려낸 것은 일종의 선언이었다. 우리 드라마는 대단한 갈등도 서사도 없습니다. 대신 능력과 인성에 더해 매력과 개성까지 갖춘 사랑스러운 인물 구성을 위한 디테일한 설정들로 가득 차 있죠. 잘 만든 설정집에 가까운 드라마다. 매일 등장하는 크고 작은 에피소드는 최송화, 이익준, 안정원, 김준환, 양석형. 5 주인공의 면모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빈 서사를 채우는 것은 시청자 몫이다. 완벽에 가까운 인물들로 가득한 현실감 넘치는 판타지 세계를 구경하던 시청자는 자연스레 제공된 설정 이상의 것을 상상한다. 예컨대 최송화와 이익준을 맺어주는 작은 단서들을 찾아 조합하고 나름의 서사를 짜는 시기다. 응답하라 시리즈로 남편 찾기 광풍을 일으켰던 제작진의 판짜는 솜씨가 이렇게 진화했다. 문제는 이 세계를 빚어낸 재료인 로망의 낡음이다. 서울대 의과대학 99학번 동기이며 최고의 실력을 갖춘 40세 전문의가 된 주인공들 설정은 이 드라마가 고학력, 전문직 엘리트에 대한 선망과 로망에서 출발한 판타지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로망의 주인은 누구일까? 대통령, 판사, 의사 등 각종 엘리트들을 내세웠던 응답하라 시리즈를 떠올리면 바로 답이 나온다. 1990년대의 낭만도 학벌주의와 엘리트주의의 환상도 잊지 못한 X세대. 응답하라부터 제작진이 빚어낸 인물 대부분이 속한 바로 그 세대다. 미처 갱신되지 못한 낡은 로망은 현실의 변화나 문제에 둔감할 수밖에 없다. 8회 염체 동료 때문에 업무 압박에 고통받던 추민아는 넌 좋은 의사가 될 거야. 양석형의 한마디에 웃음 짓고 전세 사기로 방황하던 도재학 역시 과장직을 수락해준 김준환의 결단에 감동한다. 이미 기득권인 김준환과 양석형의 의외로 멋진 면모를 완성하기 위해 누군가의 치열한 현실이 소비되고 정리된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그저 마음 편한 판타지로 감상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누군가의 오래된 로망을 위해 기꺼이 치워지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많다. 갈등 없는 드라마란 결국 갈등을 모른 채 하는 드라마가 아닐까? 노동력 착취, 저작권 침해 등 혐의를 받고도 여전히 건재한 음악 감독의 문제를 살포시 덮어주는 달콤한 아로하의 멜로디처럼. 오늘 공개된 슬기로운 의사생활 비하인드 영상에서는 겨울케미라는 영상으로 윈터가든부터 분녀케미까지 조정석, 유연석, 신현빈의 만남이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신현빈이 직접 촬영장을 돌아다니며 배우 조정석, 유연석을 만나는 모습이 담겨있다. 조정석은 대본 연습하다가 딱 걸렸다고 웃으며 다른 과에 탐나는 전공의가 있냐는 물음에 장겨울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신현빈은 다른 사람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라고 묻자 장겨울이라서라고 말하며 웃었다.
그러면서 조정석은 율제병원의 수많은 교수들 중 인싸력은 1등이다. 의사 역할을 해보니 되게 좋고 앞으로도 좋을 예정이다라고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장겨울의 카운셀러라고 언급하며 연애 문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상담은 항상 제가 도맡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후 신현빈은 유연석에게 향했다. 과거 유연석이 탐나는 전공의로 도제학이라고 말한 걸 언급하자 대본에 몰입해서 그렇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극중 유연석의 엄마로 출연하고 있는 김혜숙이 제발 우리 아들 신부 안 되게 해달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서식적 뭉텅이의 시간을 쟁여놓고 태백산 맥을 집어들었다면 이제는 TV 리모컨을 랜턴 마냥 한 손에 쥐고 연희의 긴 터널을 정주행한다. 드라마의 세계는 넓고 봐야 할 리스트는 길다. 그중에는 법조계, 방송계 등 전문 직종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제법 많다. 업종을 둘러싼 담벽이 높아 좀처럼 안을 들여다보기 쉽지 않은 데다 대중이 선망하고 관심을 갖는 직업군이라 그럴 것이다. 드라마의 단골 소재인 메디컬도 마찬가지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초를 다투며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의 생활상은 그 자체로 드라마다. 그러나 그곳도 사람들이 사는 데고 다양한 사람들이 엮어내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일상을 메우고 있을 테다. 요즘 사랑받고 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응팔 시리즈로 고유한 케미를 선보인 신원호 PD와 이유정 작가는 이번에도 끊어지기 쉬운 인물들의 감정선을 시줄과 날줄 삼아 따뜻한 휴머니즘을 직조한다. 드라마 7회차에서는 인상적인 에피소드 2개가 교차돼 나온다. 마음을 얻는 자, 세상을 얻는다 했던가. 빗장이 단단히 잠긴 환자의 마음을 여는 이야기다. 먼저 외과의 이익준의 경우다. 자신이 집도의 남편의 간을 이식받은 환자가 상태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킨다. 약을 먹고 치료를 권유하는 의료진에게 그녀는 모진 말로 날선 칼을 만들어 휘두른다. 남편의 희생이 자신의 바람을 감추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한 그녀는 자신이 농락당했다는 모멸감으로 괴로워한다. 결국 자기 파괴 본능으로 이 상황을 끝내고자 한다. 익주는 이때 의사로서 권위를 내세워 치료를 강제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 그는 입원실에 홀로 찾아가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아내가 자신의 친구와 외도를 해왔었다고. 그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겪었고 이후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게 됐음을 토로한다. 그것은 바로 그들 때문에 쓰인 자신의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이제 환자분도 다른 이의 삶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사시라 말한다. 담담한 어조의 그의 이야기에 바위 같은 환자의 마음이 움직인다. 다음은 레지던트 3년 차인 안치홍이다. 그는 장교로서의 군 생활을 접고 돌연 의사가 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동료들은 그 내막을 늘 궁금해했지만 그는 이렇다 할 말을 삼간다. 어느 날 치홍은 경찰 출신의 한 환자의 뇌수술을 돕게 된다. 이번 수술로 인해 어릴 적 꿈인 경찰직을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환자는 수술 전까지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다. 수술은 마취를 풀고 잠시 각성 상태로 바뀌고 의사인 치홍과 환자 사이에 짧은 대화가 오간다. 안치홍은 이때 그간 감춰왔던 전역 이유를 꺼내놓는다. 그는 목척추인대가 굳어지는 병을 앓았고 훈련 중 심한 마비 증상이 와서 군을 나오게 된 것이다. 예상치 못한 의사의 고백에 환자는 자신의 처지를 좀 더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된다. 화면은 치홍의 이야기 속에서 변화된 환자의 얼굴을 클로즈업해 보여줌으로써 이를 암시한다. 각성 수술이 끝나갈 즈음 치홍은 환자로부터 우리 서로 파이팅하자는 말을 듣는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두 에피소드의 주인공인 익준과 치홍 이 둘의 고백이 모두 공개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익준이 찾아간 병실은 다인실이다. 다른 환자들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다. 치홍 역시 마찬가지다. 동료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을 수 있는 수술실에서 앞으로의 커리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자신의 과거를 밝힌다. 이는 제작진의 의도된 설정으로 읽힌다. 환자와 의사 사이에 은밀히 오고 가도 될 법한 이야기를 비교적 공개된 장소에서 밝힘으로써 환자에게 더 큰 위로를 주고자 한 것이다. 당신의 상처, 당신의 아픔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 의사인 나 역시 그러했다. 이를 공개적으로 알려주면서 말이다. 이것은 고백하는 이의 작지 않은 용기다. 드라마 속 판검사, PD, 기자, 의사 등은 전문성을 무기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레 우위를 점한다.
자신의 치부와 환부를 꺼낼 필요도 이유도 없는 유리한 자리에 서 있다. 단지 타인의 치부와 환부를 찾고 드러내는 일만 잘하면 되는 사람들. 수평이기보다는 수직에 가까운 가파르게 기울어진 관계의 구도 속에서 소위 전문직의 종사자들은 어떤 직업 윤리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7회차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입다 환자의 마음을 연 건 두 의사의 친절한 위로의 말이나 성실한 진료가 아니었다. 사회가 부여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그냥 당신과 나 예외 없이 같은 걸 겪었고 혹은 지금도 겪고 있다는 동일한 입장을 확인시켜주는 일이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건 말처럼 쉽지 않다. 왜일까?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당사자 시점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연습과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배려와 친절, 실력과 인격을 겸비한 전문직 캐릭터는 어쩌면 현실의 반영이라기보다는 대중의 현실적 바람일지도 모른다. 그동안 나의 취재나 인터뷰는 어땠는지 되돌아본다. 문득 밑줄을 그어 놓았던 문장 하나가 떠오른다.